복수라는 말을 빼놓고는 나머지 뭐 자기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용은 좀 봐야겠죠. 만약에 예. 진짜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YTN을 매각을 했다. 지난번 조선일보도 폐간한다 그랬죠. 내가 네. 복수한다고 해서 폐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네 사람이. 뭐 서류를 보고 받고 있고 이상민 웃고 있고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란 모의의 현장 아니냐. 아니 그리고 보면서 사실 굉장한 자괴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네. 한덕수 씨는 지금 저 CCTV에서 보듯이 정말 너무 명백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분명히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만 행동할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 영장이 발부가 안 된 이유를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겁니다. 네. 한덕수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의 전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보다 이제는 훨씬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한덕수 아니냐. 저 어떻게 저 국회가 저게 국회입니까? 그냥 쓰레기통 보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면 물어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데 니네가 왜 자꾸 물어봐. 니네가 그런 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사실 저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나는 최혁진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시원하다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오늘이 화요일 국감 2일차. 어제도 아주 화끈한 장면들이 많았고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 스스로가 조금 자괴감이 좀 들긴 합니다만 여튼 어제 국감 이야기 또 오늘 국감 이야기 같이 좀 전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정치권 또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전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한 핑크색 무척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분홍 색깔. 꽃분홍이군요. 이게 진달래 핑크인가요? 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장 잘 먹으셨고요, 오늘. 네. 왜요? 이거 무슨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국감 얘기도 좀 해야 되긴 한데 일단 어제 그 좀 충격적인 그 CCTV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을 거 가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내용도 한번 먼저 좀 가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커피 드시고. 커피 한 잔 먹느라. 네. 자, 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 재판에서 그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그 대접견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내부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네, 거기서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린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 국무위원들의 어떤 리액션 이런 것들이 담긴 CCTV가 네. 특검은 한 32분 정도 분량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특기할 만한 장면들만 모아서 재판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거예요. 한덕수가 계속해서 나는 개헌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영상을 이제 좀 보시면 영상 저희가 한 2분 분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요 장면들만 몇 가지 좀 찝어서 설명을 이게 이제 드릴게요. 재판 장면인 거죠? 네. 그 중에 재판 정에서 공개가 네, 된 저 공개된? CCTV 장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뛰어들어오는 사람 이제 김용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덕수가 문건도 건네는 모습이 있고, 아하.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막 이제 계엄의 정당성 막 설명하니까 뭐 고개도 막 끄덕끄덕해요. 전혀 네. 이제 뭔가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리액션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현이 손가락으로 이제 손가락 4개 이렇게 표시하는 장면도 있어요. 저 뭐죠? 사인분?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하다 이거죠. 정족수가 4명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후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장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한덕수 네. 뒷주머니에 문건 넣어놓고 나중에 봤다 그랬잖아요.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 저렇게 포착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또 킹받는 장면. 계엄 선포하고 나서 네. 관련 문건 책상에 늘어놓고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아주 활짝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저 상황에서 네. 지금 저 장면인가요? 아니 네.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제 문건 꺼내가지고 네. 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이제 그 뒤에 아마 좀 나올 텐데 뭐 하여튼 그 웃음 짓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상 네. 보면서 저희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뭐 안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아니면 이제 뒷주머니로 바지 뒷주머니로 이렇게 넣는 장면 등등이 네. 예, 문건을 넣는 장면 등등이 이제 찍혔고 물론 이제 소리가 들어가 있진 않는 것 같죠. 네. 예, 그래도 저 대략적 문건 주고받으면서 예. 굉장히 상세하게 뭔가 상의하고 논의하는 듯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보이시죠? 활짝 웃는 장면. 화질이 좀 깨지는데 예. 그래도 뭐 저 상황은 충분히 아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과 맞춰보면 충분히 이제 추정할 만한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에 반했던 사람은 적어도 저 CCTV 상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맞죠? 제가 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자신은 반대했고 뭐 반대할 사람들 모았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 장면에서 내가 그동안에 말한 거 그대로 나는 반대했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네. 이런 말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계엄에 다 찬동하는 내지는 적극적 찬동까지 아니어도 수극적으로라도 반항하거나 저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네. 전부 다 증거인멸 내지는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저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 증거 영상 공개 결정은 지금 뭐 법원에서 이렇게 내린 것이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뭐 그렇겠죠. 특검에서 증거로서 제시를 한 것이죠. 네. 그 전에 뭐 합의는 됐을 테고. 여기에서 네.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한테 뭘 집중적으로 좀 물었습니까? 네. 일단 잠깐 저희 진동 한 번만 좀 네. 체크를 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좀 바쁘게 울리는 거야. 저희가 세트를 급하게 짓느라 네. 합판으로 지어가지고 진동이 좀 크게 합판이에요? 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저 영상을 보고 나서 재판부도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 나가서 혹은 국민들 앞에서 위증을 한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막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 좀 모이게 하고 또 그래서 확실히 자기 의견도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모이라고 한 거죠. 네. 라고 하니까 그 내 질문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당신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냐고 네. 이렇게 되물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전 총리가 또 모호하게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고 했던 것이죠. 뭘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저 상황에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저런 식으로 이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긴 하는데 제가 화나는 지점은 사실은 다른 지점이 또 있습니다. 네. 예. 한덕수 씨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사실은 은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고 모순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위증이 사실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근데 영장 발부가 안 됐어요. 네, 네. 한덕수 씨는 지금 저 CCTV에서 보듯이 정말 너무 명백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분명히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만 행동한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 영장이 발부가 안 된 이유를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국무총리니까 다른 네. 장관들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그럼요.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네. 내란 국면이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고 내란에 찬성하냐. 그럼 내란이 성공하면 저 국무위원들 다 무슨 북한처럼 한 자리씩 아마 했을 거예요. 대대손손. 공신되는 거고. 그렇죠. 공신되는 거고 예. 실패하면 다 같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역적되는 거죠. 역적되는 건데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2인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다. 가장 앞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날 국회로 뛰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국민 중에서도 윤석열 내란 수계의 범행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뜯어말려야 될 사람인데
뭐 서류를 보고 받고 있고 이상민 웃고 있고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란 모의의 현장 아니냐. 아니 그리고 봅니다. 사람들이 한덕수하고 이상민의 차이가 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씨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둘의 차이를 가장 크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었냐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또 CCTV를 보게 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거기다 찬성한 사람들로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4명 모자르다 그러니까 4명 채워주고 1명 모자르다 그러니까 1명 더 채워주고 이런 모든 일을 했을 뿐더러 이 문서를 딱 보면서 자기네 서로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서로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다 했거든요. 네. 총리가 저 정도면 적극적인 거지 뭐 저거보다 더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은 소극적이었네 나는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걸 난 저 국무위원들을 좀 더 반대할 사람들을 모았다는 그 말도, 주장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 되잖아요. 같은데 그걸 네. 이제 입증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검찰이나 특검이. 근데 그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다른 아니, 사람들이랑 말을 좀 이렇게 아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해당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그렇겠죠.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안 할 게 뻔하니까 안 하면은 그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정황 증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판단을 예, 해봐야 예, 되는 예. 건데 실제 저 CCTV만 보더라도 저들은 모여 있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최소한 소극적으로는 찬동한 사람으로 보이지. 저기 그렇죠. 누구라도 저기서 반대하거나 놀랬거나 낯빛이 변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저게 이제 저거 보면서 사실 굉장한 자괴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그날 밤에 일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런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때 저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면서 그 국회로 갔었는데 국회에 갔을 때 그 당사에 있다 국회로 가면서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맞아요. 거야. 왜냐하면 저희는 그 중고등학교 때 비상계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5.18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지켜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리고 네. 국회에서 뭐 헬리콥터가 막 두두두둑 하면서 내려앉고 여기저기서 이제 저 체포조가 들어간다라는 소리들이 막 들려올 때 그때 공포감 같은 것들이 네, 느껴져요. 근데 지금 저 국무회의 내 장면을 보면 너무나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심각했고 네. 저와는 오히려 좀 평온해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공포에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거 유혈 사태가 터지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은 너무나 평온하게 문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자괴감을 느끼고요. 네. 그때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닉슨이 물러나게 된 것은 닉슨이 특검을 해임해라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내가 사표를 내겠다라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 법무차관한테 당신이 잘라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나도 사표 낼게.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내가 물러나야겠구나라고 물러난 거거든요. 네. 저 현장에서 만약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저희 사표 냅니다. 도저히 이거 부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계엄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죠. 한 명이 없었다는 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저분들이 했던 얘기는 저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계엄이 실패하니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니까 거기서 말을 다 바꾼 거잖아요. 나는 사실 그 동조 안 했어. 네. 나는 반대했어. 라고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네.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었구나. 네. 그런 얘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료들, 우리 맞습니다.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 장관들 저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네네. 그런 그 분노감.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굉장히 아마 화나셨을 거고 뭐 정치인들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도 그날 출동한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요.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또. 근데 그 안에서 그걸 결정했던 그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또 평온하게 뭐 회의인지 아닌지 하여튼 저런 것들을 했다는 게 그럼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 사람을 무조건 그 후보로 만들려고 네. 저렇게 무리수를 뒀던 건가? 뭐 아침에 누가 민주당 패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런 생각
합리적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한독수를 뭐 띄워서 네네. 이 사람을 뭐 계속 가서 이 사람을 후보로 해야 된다고 막 가서 읍소를 네. 하고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새벽에 그 어떻게 보면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려는 이 과정이 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되거나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걸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 하나.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저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고 저런 장면이 다 공개가 되면 또 탄핵당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나.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저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네네. 드네요. 근데 저는 윤석열보다 한덕수가 저는 더 분노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가 조작 범인보다 주가 조작 범죄가 죄 아니라고 덮어준 검찰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네. 한덕수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의 전형 아닙니까? 저러다가 만약에 저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전 한덕수가 어느 자리 갔을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북한으로 치면 과거에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은 그런 영구 집권하는 한 2인자 자리로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친일했을 때 이완용도 문제지만은 이완용보다 더 문제가 기회주의 짓 하면서 바로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한덕수가 과거에 저 친일 쿠데타에도 협조했다가 실패하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 이후에도 아까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에서 또 한 번의 당권 쿠데타를 꿈꾸고 실행했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보다 이제는 훨씬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한덕수 네. 아니냐. 근데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의 끝판왕인데 기회주의. 와, 여기서 재판 받을 때도 기회를 잘 엿보나 봐요. 자, 여튼 진짜 그 구속가 안 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 예. 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지금 혐의가 같은 건데 이상민은 구속이 되고 한덕수는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덕수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리고 특검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그때 예. 한번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를 또 놓쳐버렸거든요. 원래는 영장 청구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올 때까지 해야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특검도 내가 보기에는 좀 수상하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특검도 이 CCTV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게 다 변호사의 힘이다. 우리 말고 저쪽 변호사들의 힘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자, 그리고 CCTV가 네. 공개가 돼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라든가 혹은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뭐 변호인들이만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저 장면을 봄으로써 저처럼 뭐 굉장히 착잡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공무원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공무원들 더 이상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공개한 거는 저는 잘 된 잘했다. 거다라고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해서도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네, 저 CCTV에도 등장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의결 정족수 안 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붙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도 담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몇 명 앉아가지고 문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받았던 거고 박성재 장관은 아마도 그 이제 그 교정당국의 수용소에 한 3,600명 마련하라. 그다음에 출입 금지, 업무 인원 대기시켜라 이런 지시 받았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지시를 또 하달도 했고 네. 그거 나중에 또 문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지금 특검 압수수색 결과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저 CCTV 공개하면서 이제 특검에서 검사들이 이제 CCTV도 하고 그 CCTV에 대해 설명하는 그 문구 옆에 파란색 배경에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죠. 저기에다가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 직함이 없거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파란색 네. 배경의 글씨요. 네, 거기에 뭐 이제 뭐 윤석열 뭐 했다. 뭐 피의자니까 이상민 당연히 뭐 그렇겠죠. 웃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박성재에게만 박성재 장관이라고
호칭을 붙였더라고요. 역시 직함을. 검사 선배님이라. 검사 선배라서 특검도 검사니까 검사 그래요? 선배님이라 네. 박성재 장관을 쓰셨군요. 자기도 이제 상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특검에서는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어쨌든 니네가 네. 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 검사 출신의 장관님을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쳐서 그러니까 영장을 쳐서 구속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좀 봐줘라. 근데 근데 박성재는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예. 출입국 관리 예. 관련된 지시라든지 뭐 네. 교정본부장 교정. 관련해서 뭐 수용자들 그 인원 그 공간 확보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 가장 심각한 게 계엄의 밤에 검사들을 보내잖아요. 예. 이건 박성재와 심우정 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 괘씸한 건 뭐냐면 과거에 전두환이 그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보안사령관이 결국엔 합수본부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갖다 잡아넣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때도 합수본부장을 누가 하느냐 아마 이거 놓고 충성경쟁 했을 텐데 여인영 아니 박성재 뭐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해가지고 아마 제2, 제3의 전두환 모델을 꿈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은 매우 심각한 지금 위법 사항을 저질렀고 오늘 뭐 네. 영장 실시 심사 하는데 저 영장 발부 안 되면요 아마 사법부에 대한 지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나는 볼 때는. 그리고 그 핸드폰 2개 없앤 거 있잖아요. 바꾼 거. 네. 핸드폰 좀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못 찾나? 그 핸드폰 2개를 그때 하필이면 그 며칠 상관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핸드폰 자주 바꿔요. 네, 삼청동도 가서도 바꾸고 그때 뭐가 확실히 있었을까? 왜냐면 저분의 성정상 네. 보통은 조금 이렇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자기 과신적인 성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두렵고 불안해서 이거를 2개나 바꿨다는 거는 그 안에 뭔가 되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꽤 일사불란하게 그래도 움직였구나. 빨리 움직였어 생각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되게 어설프게 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나름 같아요. 업무 지시를 딱딱 부채별로 왜냐면 했어요. 참석자들 보세요. 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총리, 네. 부총리, 법무장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 네. 이 4명 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조태영 국정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권력을 운영하던 실세들.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은 이 사람들은 서로 얘기가 미리 좀 됐던 게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그렇지.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 그날 당일에만 만약 얘기했다면 이렇게 그럼 움직이기는 저렇게 어렵죠.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비상계엄 몇십 년 만에라면 아마 놀라겠지. 거의 맞아. 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나는 김주한 민정수석 얘기가 안 나오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이해가 안 가. 민정수석.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분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항상 뭔가 물어보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의사 결정과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국무회의 참석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전부터 이미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저는 분명히 물어봤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에도 의심하는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네.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는 김주현 근데 민정수석이 불구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우정이나 박성재, 심우정도 그렇지만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몇 개 나왔거든요. 근데 김주현 수석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안 나와요. 정말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네.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전 모의 가능성. 그러니까 네. 그 전부터 미리 모의를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이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안가회동의 사인방을 의심합니다. 다 검찰 선후배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상민 판사 출신이지만 충안고 후배, 박성재, 이완규도 법제처장이지만 검사 출신, 네. 김주현 민정수석 검사 출신. 그러니까 이자들이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안가회동이라는 거는 실패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 그 회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전 모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라는 8페이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에 1부터 7까지 표지 빼면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아마 총리에게 업무가 시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8페이지 이후부터가 아마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기획이 쭉 있고 그걸 실행한 거거든요. 네. 물론 국방부가 가장 많겠죠. 그러면 이 기획서를 누가 썼는가를 밝혀야 돼요. 그럼 누가 썼겠습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아마 윤석열의 비선 라인들이 거기서 했을 텐데 저는 검사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런 기획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네. 검사 출신이면서 검사들만을 특히 신뢰해요.
자기와 매우 친한 검사 그 몇 명에 대한 그 애정과 그 그래요? 신뢰가 엄청 센 사람이에요.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윤석열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김주현 플러스 저 4명 안가에 모였다는 나중에 문제 해결하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무위원들이니까 이제 네. 일이 필요해가지고 같이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쨌든 사전과 사후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뭐 그게 잘 밝혀진 모르겠어요. 것들이 너무 좀 없다. 없어요. 예. 네, 그건 좀 밝혀야 될 거란 말씀이시고요.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지금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이고 늦으면 오늘 밤 결론 나오는데 네. 아마 구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야죠. 되죠. 자, 그리고 국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가 또 아주 뜨거웠습니다. 말 그대로 난타죠. 뜨거웠나요? 지저분했나요? 하여튼 와 보기가 약간 좀 얼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좀 어질어질했거든요. 아, 어질어질. 약간 좀 어질어질했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말처럼 얘기를 했고 다만 그 이후에 이어진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약 90분간 묵묵부답 정면만 응시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인사말하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87년 이후에 대법원장이 일문일답한 관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이석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단칼에 잘랐죠. 이제 관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질의가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뭐 대법원장 감금해놓고 질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물어볼 거 물어보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잠깐 볼게요.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네, 야당 의원들은 빨리 좀 나가게 해라.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이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좀 예상됐던 내용이긴 한데 어제 국감장에 가장 논란의 인물이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이요. 바로 들어요? 아니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이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사람에 비유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황실가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씨의 계부. 요즘 계부란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 사진이 나갔나요? 그 합성 김충식이라고 사진? 한다. 이런 예. 내용들도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뭐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속 시원하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욕설을 세게 하면 속 시원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네.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는 뭐 온갖 쌍소리가 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 국회가 저게 국회입니까? 그냥 쓰레기통 보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법사위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분 최혁진 씨라는 분이 주장하는 게 네.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1도 없어요. 그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 김건희의 계부라고 또 그 계부라고까지 얘기를 딱 네. 찍어서 얘기했는데 계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법적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일본 통일교와 관련이 있고 일본 황실과 관련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조희대를 로비를 해서 대법원장을 시켰는데 윤석열한테 그 로비를 해서 대법원장을 시켰는데 그거는 일본 대법원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김충식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로비를 해서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시켜놓은 것이다라는
이게 무슨 소설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법원장을 뭐 히데요시인데 조히데니까 이름을 네네. 연결시켜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조히데 대법원장이 일본과 이 사람이 주장했던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것과 나머지 일본과 연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어느 누구도 저런 식으로 조롱받을 그리고 저런 식으로 모멸감을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국회에서 대놓고 저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분은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잖아요. 국회는 뭐 하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저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국회 제명당할 것 같아요. 의원 제명당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런 상황은 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제보를 받았건 내지는 그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사실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런 말이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극적인 일인데 그거보다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저런 상황을 보면서까지 이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지금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제발 속 시원하게 답을 좀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네.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땅에 떨어졌다. 예컨대 우리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를 물어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건 재판의 독립과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다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 전체가 다 그럼 그런 거에 결정을 같이 내렸다는 뜻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대법관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무슨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니네들이 모르는 우리들의 큰 뜻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 큰 뜻은 뭡니까? 그 큰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들으니. 그러면 그 큰 뜻이 뭔지 못 알아듣는 우리와 같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뭐 물어보면 물어보지 마.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데 니네가 왜 자꾸 물어봐. 니네가 그런 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사실 저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나는 최혁진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혁진 의원이 그리고 무슨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제보가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사 그런 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시원하다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축구에서도 골키퍼가 없으면 애지간하면 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마크 찬스니까. 네. 근데도 골을 못 넣고 공을 하늘 위로 찬다 그러면은 그 축구 선수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조희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1조, 그 다음에 헌법 116조, 선거운동 기회의 자유, 그 다음에 법률도 법원 조직법을 지금 이제 위반을 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핵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전선을 계속 넓혀가지고 마치 사감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럼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법개혁에도 더 반하는 일이라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방해가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 본질을 갖다가 문제를 뒤바꾸게 되는 그러면서 오히려 빌미에 역공을 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최혁진 의원이 저렇게 해서 본인의 인지도는 올라가지만 이게 전체적인 이 조희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전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본말이 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네. 최혁진 의원의 그 예를 들면 잘못된 방식이나 이런 걸 좀 탓하기보다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장이 거짓말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거짓말도 짚어내야 되고 조희대의 행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더 잘 강조해줘요. 짚어야 그걸 강조해 더 잘 주세요. 짚어야 조희대의 사퇴나 조희대의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원동력이 생기는데 네. 본인이 갑자기 이거를 전선을 넓히면서 마치 사감이 들어간 듯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드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또 국면이 바뀌어버리니까 역공의 정말 빌미만 안타깝다는 줬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안타깝다는 거고 전 지금 이 전략도 좀 잘못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국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국감을 통해 가지고 정리 못합니다. 전 이건 우원식 의장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이건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보는 거고 네. 우선순위 면에서는 지금은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저는 탄핵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순위 면에서는 맞다. 직위원 탄핵.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예. 형사소송법 위반 그리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전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지금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를 위해서라도 전 탄핵을
국회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순위 네. 면에서 직위원 문제를 놔두고 조이대 문제로 가가지고 저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당이 사법개혁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사법개혁 해야죠. 뭐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입법개혁도 해야 됩니다. 뭐 국회야말로 개혁돼야 될 제1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조이대 대법원장 부른다는 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을 한번 따져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4명하고 회동해서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그 개부라고 얘기하는 김충식 씨 또 네. 거기 나오고 정상명하고 전 총장하고 같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했다. 4인 회동했다. 네, 4인 회동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기 위해서 서로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을 했다. 이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을 보도한 그 해당 매체에서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증거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제가 돼서 네. 그걸 가지고서 여론이 들끓고 증거를 내놔라 얘기했더니 뭐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덮으려고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탄핵이 문제가 돼서 자, 이거 지금 무슨 근거로 탄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야 그래 사법개혁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뭐 사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네. 그 동기의 순수성, 이 과정의 순수성을 보면 완전히 정략적이다. 정치적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그 메꾸기 위해서 그 이전에 벌어졌던 것들을 네네. 자기들의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 얘기들 좀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조이대 대법원장 하의 그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뭐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고 아니면 너무나 좀 잘못된 너무 이른 판결이 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법부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판결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왜 파기환송했느냐예요. 근데 파기환송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12명의 재판관이 그 전원 합의체에서 했으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나한테 불리하니까 너 왜 파기환송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조이대 대법원에서 이거를 판결을 하겠다 언제 고법에서 나온 것들 무죄로 나온 거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 네. 무죄였는데 799일에 나왔으니까 걸렸으니까 3심 빨리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무죄로 확정해 주려고 대법원이 하는가 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환영했었잖아요. 잘한다고. 네. 그러다가 결과가 거꾸로 파기환송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때 처음에 대부분에서 이거 판결하겠다고 그랬을 때 왜 니들 빨리 판결해? 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아니 유불리 그때 그 발이 떠나서. 전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 그때 전부 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이상하다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지했었어요. 아니, 그게 나 아니라 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리할 때는 네. 원인과 결과를 좀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원인과 다른 결과가 얘기를 뭐냐? 민주당의 반응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요. 본질은 아니 우리 모든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을 유죄로 바꿀 때는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입니다. 그럼 오히려 절차를 더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건 더 지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넘어간 겁니다. 졸속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편향성인데 당시에 파기환송에 대해서 전 결론을 시비 걸 생각은 전혀 없고 네.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절차상 문제가 뭐가 있냐? 조이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법으로 돌아가죠. 고법에서 5월 15일 날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이재명 후보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5월 15일은 언제냐? 선거운동 기간이 21일 있거든요. 근데 21일 동안에 사법부가 그때 당시 어떤 기조였냐면 이재명 대표 후보 재판 다 받아라. 그 재판 기일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21일 중에 5일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우리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과정도 법원조직법이나 전원합의체로 가는 법원 내규를 어긴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이 탄핵 대상인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65조에 법관도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조이대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탄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거나 전선을 넓혀가지고 친일 사법 논란까지 확대시키는 거는 본질이 뒤섞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내용으로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조이대가 헌법과 법률 위반한 자, 부분에 집중해야 거기서 된다고 중요한 봅니다. 건 바로 이제 그 뒷얘기보다도 그 앞얘기. 이렇게까지 이상하고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이 벌어졌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걸 치르려고 한 이 타임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듯이 행동이 보이는데 설마 대법관들이 설마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왜 대답을 네. 안 해줘? 게다가 지기현 부장도 어저께 안 나오면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안 나온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보는 건 지기현 부장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당신이 왜 그때 구속 주세를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해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내용과 관계없는 절차에 관한 그 당시에는 문제다. 윤석열 재판 시작도 네. 안 했을 때였단 말이죠.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A인데 A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아 나 지금 B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삐삐삐삐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고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궁금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저도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조희대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고법으로 갔어. 고법이 그랬더니 이것은 재판 연기하겠습니다. 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그때 김문수가 되거나 다른 쪽에서 했다면 그쪽에서 지금 그 고법에다가 야 니들 왜 연기했어? 그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내려왔으면 그거 니들 바로 대법원의 뜻에 따라서 재판을 열었어야 되지 그걸 왜 연기했어? 그거 니들 정치적인 판단 아니야? 라고 공격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옳았습니까? 왜 그런 공격이 가능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바꿔서 좀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 예시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조희대 대법원이 행한 프로세스에 아니 지금 내용을 묻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를 들어 그때 A 대법관이 어떤 의견 냈습니까? 안 궁금하고 그건 물어볼 수 없어요. 아니 고법의 물어볼 수 없어요. 프로세스는 안 궁금해요? 아니, 고법은 도대체 무슨 과정을 거쳐서 그걸 그때 연기했다고? 고법이 네. 송달하면서 직접 송달하고 아마 다 아이고. 기억하실 송달하려고 거예요. 난리를 쳤잖아. 쳤는데 그게 왜 중단됐냐? 여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전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거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전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등법원이 진행을 더 할 수 없는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여론이 미식미식 했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진행했을 했을 수도 수도 있죠. 있다. 그 네. 가능성이 열려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런 강한 표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사법부 쿠데타, 사법 내란에 준해서 봐야 된다. 이게 조희대가 멈춘 게 아니라 고법부장이 멈춘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서강대교 넘어라고 했는데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에서 군대를 멈춘 거랑 똑같은 그치, 여론들이 겁니다. 멈추게 한 여론이 것이고. 멈추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는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법원은 대법원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나름의 네. 결정을 내린 근데 거예요. 하려고 했다. 바로 그런 그러니까요. 결정이 했어요. 잘못된 거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왜냐면 그런 아니, 결정이 그런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내려거나 그런 마음에 아니에요. 들지 않는 그건 것하고 전부 다 문제가 마음에 되는 들지 겁니까? 않는 것하고 무관하게 투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게.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실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미칠 두 분이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과정상의 문제를 계속 그걸 말하는 아니, 거죠.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맞고 아니, 안 맞고 말하는 저는 게 김정현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요건 꼭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동의 우리가 안할것 보통 같아.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선거를 앞두고 소환도 안 하잖아요. 왜 소환도 자제합니까? 최근에도 개혁신당에 그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전당대회 끝나고 들어갔는데도 난리를 쳤거든요. 뭐 정치특검이니 뭐니. 선거에 왜 그렇게 영향을 줄수 방관합니까? 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준사법기관 포함한 모든 사법부는 올스톱을 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 아닙니까? 이거는 네. 뭐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이든 다 똑같은 건데 조희대 사법부가 이건 수사도 아니고 최종 판결을 해서 피선거권을 날리는 판결을 그냥 때려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절차가 위반이 돼서 그럼 문제 보세요. 제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할 때 잘 안 불러요. 그게 뭐 옳은 건지 잘 자제하죠. 모르겠습니다. 자제. 네네. 자제를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야 저거 진짜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대법원에서 완전히 지금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면죄부 주려고 저러고 앉았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을- 많이 근데 했어요. 그거는요, 해석이고. 위원님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는 전 동의해요. 민주당 그건 욕 먹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욕을 하시더라도 민주당과 별개로. 조희대의 행위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로 우리가 평가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럼 국민들인데 그거는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본질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희 최고님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 내에서
그 전원 합의체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만 귀책 사유를 무는 것도 옳지가 않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진 결정 왜 이렇게 빨리 내려졌는지의 여부는 아마 지금은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제 좀 시간이 네.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겠지만 그것이 고법으로 갔어. 그래서 고법 내에서는 또 이거는 지금 결정하는 게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하려고 연기가 했었어요. 처음에 고법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살기를 했든 예. 안 했든 간에 네. 결국은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상존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대법원이 쟁점들이 막 섞여가지고 네. 일단 뭐 최혁진 의원 얘기 하나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민주당 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약간 손절 분위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왔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니 그게 좀 넘어가면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니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의 100분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 자리를 떴고 밤 11시 반에 다시 들어왔죠.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답을 했던 건 천대엽 행정처장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 위반한 거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이거 대선 개입 아니야? 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1, 2심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쟁점이 복잡한 게 없었고 그래서 절차 지켜서 했어요. 그리고 대법관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라는 의견도 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대법원의 설명이 좀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고법에서 할 때부터 사건 기록 쭉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봤다. 들여다봤다. 특정해서 언제부터 들여다봤다라고 날짜를 찍지 않았는데 네.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법에서 선고가는 3월 28일부터 우리가 기록을 봐서 3월 28일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기록을 봤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아마 항소심 선고가 나왔을 거고 네. 그다음 이틀 뒤인 3월 28일부터 이미 대법관들은 보고 있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이런 주- 식으로 답을 했었으나 답을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9일 만에 이거 어떻게 9일 만에 다 했다, 봤어? 이틀 만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나오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 3월 28일부터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다가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장 되풀이했던 게 상고심 사건은 전원 합의체 회부가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네. 이 두 가지 저희가 다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예, 일단 어떤 날짜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날짜부터 보면 네. 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내부 문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기록 인계 날짜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4월 22일 그러니까 기록 인계일이 4월 22일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인계받은 날짜는 네.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22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판결 내린 게 4월 24일이고 네. 그 이틀 전인 4월 22일에 사건이 넘어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만에 판결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행정처장의 설명이 조금 예. 이건 뭐 왜냐하면은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3월 28일 날은 상고 이유서도 아직 안 나왔을 때고요. 네. 그때는 상고할 그 이득을 가진 자가 검찰 쪽이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쪽에서는 뭐 아무것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기록이 오자마자 그건 형식적인 거에 사실은 그 제대로 이제 누군가가 넘어갔다기보다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느 부가 이거를 먼저 맡아서 볼지는 사실 아무도 안 정해져 있던 시기라서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네. 내가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보지만 네. 그래서 저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네. 3월 22일 날 인계된 걸로 확인이 4월 22일 날 나잖아요. 인계하고 저 오른쪽 밑에 이렇게 뭐 막 수기로 써놓은 게 있죠. 손으로 쓴 건 뭐예요, 저거는? 예, 무슨 내용을 쓴 겁니까? 우리 저 기자님 혹시 좀 확인되세요? 여기에 네.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림. 원래 저런 거를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 전부터 사건들을 보셨다 요 내용을 좀 쓰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일단 나중에 추가로 수기로 이제 나중에 그 쓴 것 부분을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죠. 법 위반을 자인하는 꼴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이제 이것을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무혐의로 그 결정이 내려졌으면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빨리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안 말했을 몰라도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을 얘기해. 아니 가정이 아니라 지금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랬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 전날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 불러놓고 곽규택 씨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결정 안 내리실 거죠? 라는 식으로 대놓고 대법원 행정처장한테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 안 내릴 거냐고 안 내리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였어요. 곽규택 의원은 국민의힘 아니, 의원 곽규택 아니에요? 의원 아니고 저기 뭐야? 박균택. 박균택. 네. 얘기를 했나? 자,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반응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 그러니까 없는 토론이에요. 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의미가 없고 네. 저는 그래요. 저 지금 절차대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 아니 무죄가 나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왜냐면 2심에서도 이미 사실심까지 포함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거는 빨리 나오면은 유죄로 바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빨리 나온다? 그럼 무죄 나오겠지. 그럼 대선 치를 수 있겠지. 아마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그게 그 있었어. 비겁함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공격하시는 비판받을 수 거고 있고. 저는 요 내용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더 이상 이제 저는 법리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너무 위반 사항들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젠 양심에 답할 때다. 그때도 보시면요. 김주옥 부장판사, 노행남 판사, 송경근, 김도균, 최근엔 송승용 부장판사까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법원 있었죠. 노조뿐만 아니라 현직 예.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도 이래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무슨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중도에 있는 시민들이 없는 내용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명백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따져 묻는 거고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아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면 대법원에서 2심에서 상고심으로 올라와가지고 35일 이전에 판결낸 사례가 5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형사 사건 중에서 네. 형사 사건 중에 5건이 있었었는데 그 5건은 전부 다 2심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릴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니 정말로 타당하거나 1심과 2심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특별하게 디베이트할 만한 게 없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유지될 거예요. 때죠. 결론 네. 유지.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다를 경우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사들도 판사들이고 2심 네. 판사들도 판사들이고 물론 2심이 조금 더 이렇게 상급심이기 때문에 2심의 더 판단을 더 중시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따지면 2심은 무죄가 나왔고 1심은 유죄가 나왔으면 정상적인 대법관들이라고 한다면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대법관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치에 그러면- 개입하려고 그렇게 한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이제 행정처장이 얘기했잖아요. 3월 26일부터 보기 시작했다. 28일부터. 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4월 22일부터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 28일부터 얘기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의 지금 진술이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아니죠. 근데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네. 그러면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3월 28일이 아니고 4월 22일부터 했다면 내가 그 얘기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월 28일부터 한 게 맞다 그러면요. 3월 28일부터 누가 봤는지 알려주세요. 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로그 기록을 보여주시라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안 이거는- 알려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어쨌든 게 이 뭐냐면 대법원 또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법적으로요. 3월 28일에 28일부터 볼 수가 볼 없어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봤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더 심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예를 들어 없다니까요. 판사가 기록 왔다 그래서 배당도 안 됐는데 아무 판사가 들어가서 캐비넷 열어보고 막 미리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위법이에요. 자기한테 내가- 배당이 된 사건만 자기 관할이고 내 권한이 생기는 거지. 네. 재판 배당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참고 가서 봅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라고 갑자기 많이 예, 바뀌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나오니까 만약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부가 원래 정해져 갖고 그 소부가 보는 거예요. 남의 거는 안 봐요. 아니, 대법원이 법을 안 사건이 지키면 워낙 어떡합니까?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3월 28일부터 왔으면 3월 28일에 부가 정해져 가지고 그 네. 부가 봤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라고 나와요. 왜? 네. 그러면 아무나 봐도 다 되니까. 근데 원칙 근데 아니죠. 원칙은 소부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전화부터 누가 봤는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봤으면.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결국은 그 핵심이에요. 표표진에 네. 3월 28일 날 그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그걸 누가 봤다면 그 본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위반이었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야 이거 넘어왔는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또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그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법을 문제가 어기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네.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법원행정처장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바로 있는 그거예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은 2번이 바뀌었고요. 계속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저도 그 비판합니다. 바뀌었고 중요한 건 기간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3월 28일부터 봤다는 식으로 가는데 이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발생한다. 때문에 네, 이거 공식적으로 정말 넘어오기 전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막 이유가 내 관할 있- 아닌데 가서 판사들이 아무나 네네네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큰일 날 그리고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계속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말을 계속 앞에 붙여요. 아는 정확하지 사람 않다, 나는 잘 모르지만 네. 합리적 추론해 보면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마 대법원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밝혀지면 발표를 좋아요. 했으니까 네, 거기서 밝혔으면 물어봐서 좋겠어요. 정확히 그쵸.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한 그렇게 거냐. 밝혀주기를 원하는 거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다가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전원합의 이상해요. 그것도 올린 걸로 이상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또 가능하지가 행정처장의 않아요. 설명은 소부에 배당도 안 했고 원래 전원합의체가 원칙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아니, 근데 그냥 기록이 그냥 다 떠있는데 나이 박영재 사건에 다 나오고. 재판부를 원래 가기로 했던 거 다 이미 다 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 내일 뭐 문제가 계속해서 아마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 해명하는 걸 좀 보면서, 근데 보시죠. 어떤 해명도 아마 안될것 같아요. 납득하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만약에 4월 22일 날 받아서 4월 24일 날 결론 내린 거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아니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거 보고 있다면 차라리 이틀 받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 위반을 줄일 수 있다.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낫다. 그렇죠. 아니 더 큰일 말이 날 안 일이죠. 되는가? 아, 이 말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올라가면 누가 보냐면 재판연구관이 먼저 봐요. 그렇죠. 재판연구관은 공통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그렇겠죠. 각각 부에 따른 예. 재판연구관이 따로 있는데 실제 자기 부에 배당된 거 보기도 되게 바빠요. 아주 중요한 것만 전압으로 넘겨가서 그때 공통집합부가 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틀도 한 달 하루 반이죠 사실은. 네. 하루 반 동안에 재판연구관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한꺼번에 막 다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서 재판 저기 위에 있는 대법관한테 올리고 대법관들끼리 전부 다 모였고 아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전압으로 올려가지고 뭔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 없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웃긴 게 뭐냐면 안 하나만 되잖아요. 제가 이거 새로운 거 자, 하나만 신인규 말씀할게요. 변호사님. 지금 또 뭐라고 항변하냐면 네. 의견서나 주요 서면만 보고 판결문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이 7만 쪽이니까 너무 다 못 많아서. 읽으니까 네. 주요 서면만 우리는 벗고 뭐 결론이 뻔하니까 결론 내렸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그게 옛날에 변호사 했었죠. 시험 칩니까? 예, 예. 우리 변호사 시험 칠 때야 1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우리 요약본 주요 보고 서면만 보지. 아니 실제 재판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법원이 우리는 주요 서면만 보고 전체 기록은 안 본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인 말도 거죠. 그 말도 또 말도 안 되는 바뀌었어요. 얘기죠. 나중에 어제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우리는 판결문만 딱 보면 두세 번만 읽어보면 다 안다. 보면 궁예요, 합니다. 궁예? 아니 궁예야? 그렇게 다 알아요, 말했으니까 그게? 판결문만 딱 보면 두세 번만 보면 다 안 돼. 자, 그럼 세 근데 분한테. 잠깐만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그 판결문이 무죄야. 그 네. 판결문은 무죄야. 그럼 판결문 봤으면 아, 무죄를 무죄를 해야지 왜 또 파기환송하냐고요. 거기 판결문에 보면은 무죄를 좋습니다. 쓰게 된 이유가 네. 쭉쭉쭉 나오는 자, 거거든요. 그럼 세 분이 어떤 일로 이런 결론이 났는지 시나리오 한 번만 좀 써주세요.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저는 그거죠. 네. 조희대 대법원을 이- 비롯한 네. 저는 대법관들이 네.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제 아, 추론은. 그래요? 그래서 저런 범죄자 나오면 네. 안 돼. 해서 우리가 사법부가 정리하자라는 나름의 국가적 책임감을 갖고 전 했다고 봐. 이 사람들이. 14명의 컨센서스를 갖고. 아니 14명까지는 아니지만 네. 빨리 진행하자라는 거에는 컨센서스를 갖고 네. 근데 소수 의견 내신 분들은 거기다 다 남겨놨어요. 디베이트도 이렇게 없었잖아요. 재판하는 게 어디냐고 다 네네네네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죠. 다수결로. 그러니까 밀어붙였는데 그 10명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법조 기득권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 어딜 대선을 나와 우리가 정리할 거야. 그 대법관 대법원장이 딱 저 고법에서 올라온 거 보고 야 이건 아니다. 빨리 정리하자. 빨리 정리하자. 네. 대선 전에 정리하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서영교 의원이나 최혁지 의원은 좀 더 나가서 네. 뭔가 이렇게 한덕수 출마설까지 섞어놨는데 저는 네. 그거 빼고 요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대법원이 급발진을 한 이유가 네. 이재명 후보의 전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그게 전 하나의 이제, 동기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그게 겁니다.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시나리오고 또 혹시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달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재명 전부 다 죽이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그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걸 일부러 소리 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네. 생각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통령이나 우리의 뭘로 하기
힘들다. 이런 개인적인 기본적인 받아들일 수 없다. 바닥에 깔려 있는 이게 있다고 나는 봐요. 서로 짜고 치지 않아도 짜고 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짜고 치겠어요? 무슨 이득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많다는 거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러고도 능이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2심이 이상하게 판단한 거지 네. 1심처럼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단이 있었다고. 예단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요, 예.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8대0 만장일치로 이 윤석열 전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법원에서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절차상에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저도 야, 이틀 만에 그걸 다 봐서 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잡다한 증거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뭐 것들만 그럴 뭐 수 봐서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가운데서 네. 3월 28일부터 시작을 했는지 예. 아니면 4월 22일 날 했는데 그걸 무슨 하루 반 만에 했던 건지 이거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어떤 대법원이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갖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처음에 잘못했거나 거짓을 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서로 대법원 판사들끼리 서로 짜고서 뭐 이런 것들 누구를 갖다가 뭐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네, 김정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내용에 대한 질문 아니고요. 절차에 관한 건 여기서 지금 다 합의가 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명을 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동기 아닐까라고 문제 제기만 하는 거고 실제 그 절차를 집행한 사람이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설명하면 끝날 일인데 네. 어제도 안 하고 90분 동안 입 닫고 있잖아요. 그걸 재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변론 판결이에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듣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28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서 다음에 물어보겠죠. 이제 그 대법원 국감이 또 남아 있잖아요. 이건 좀 문제 될것 같은데. 3월 28일 물어보겠죠. 중이요. 더 심각해진다니까. 예. 네. 15일에 이제 현장 국감 남아 있고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마무리 발언 통해서 네. 나는 아무튼 일절 그 뭐 4인 회동 비론 뭐 사적인 만남 한 적 없고 이 판결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모두 발언 때 했던 네. 헌법 뭐 103조와 뭐 법원 조직법 65조에 따라서 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고 퇴청을 했습니다. 네, 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뉴스, 대법원 관련된 뉴스는 요 정도 하고 예. 지금 급하게 하나 들어온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았는데 네. 요거 할게요. 지금 과방위 국감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노정면 의원이 뭐 YTN 기자 출신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그 YTN 매각 관련돼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김건희의 육성 녹취와 함께 지금 YTN 매각이랑 김건희 씨가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YTN이 그때 2021년 11월에 예. 그 김건희 허위 논문 관련된 의혹 보도를 세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이제 눈물 짓고 그랬죠, 했던 그랬죠.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대국민 사과 한 이틀 전인가? 예.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김건희가 이제 말한 그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볼 YTN 수 기자와의 있습니까? 네. 그 아마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왼쪽이 그 대국민 사과할 때 제가 늘 뭐 조마조마했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 나서지 네네네. 않을 거고요. 뭐 했고 그 내용이었고 근데 저 취재 녹취를 저희가 지금 바로 육성으로 틀 수는 없는데 굉장히 날이 강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김건희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 저한테 악의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돼요? 다 파볼까요? 이게 범죄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걸로 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이게 언제 한 무슨 얘기하는 말이야, 거예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그 당시 YTN에서 허위 논문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기자와 YTN 그러면- 기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는 네. 나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복수.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 네. 절에서 YTN을 팔려고 한 것이다 이런 거. 라는 의혹을 이제 노정면 의원이 그건 이제 의혹이죠. 연결고리는 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의 주장인데 YTN을 이렇게 뭐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김건희 씨의 사적 복수에서 반로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노정면 거죠.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네. 예. 와.
근데 이제 그 아마 기자회견 한 거하고 한번 기자와 이게 전화한 그 상황이 한 열흘 정도 아마 시간 차이가 좀 있는 네, 것 시간 같기는 텀이 좀 하고요. 있고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네.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네. 내용이야 뭐 복수라는 말을 빼놓고는 나머지 뭐 자기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게 이게 자기 사과하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9일 전쯤에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용은 좀 봐야겠죠. 만약에 예. 진짜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YTN을 매각을 했다. 근데 김건희 성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복수란 녹취 말이 많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나온다. 지난번 조선일보도 폐간한다 그랬죠, 내가 그때. 복수한다고 해서 폐간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그 녹취도 얘기도 있었죠. 예, 네. 7시간 녹취도 거기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이네 사람이. 그리고 이게 본인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내가 자신.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아마 이제 대한. 법사들이 그때는 있었을 때니까 옆에 여러 가지 법력들을 가지고 네, 하려고 한 거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뭐 백혜룡 경정 관련된 뉴스 좀 있고 또 국힘 공천의 당성 평가하는 요 내용도 좀 있는데. 당성평가 진짜. 그럼 어떻게 우리 김정은 이거 저 김종혁 아니, 최선의 맞춤 아이템 준비했는데 네. 아, 시간이 없네. 김종혁 전 최고가 사실 당성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족해 보여. 저는 당을 매우 사랑하는데 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성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네. 그래요. 지금의 당에 대한 충성심, 뭐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인증을 당성을 받아야 되죠. 인증을 평가하는지 받아야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인증받아? 당 지도부한테. 당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당은 가치를 가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가치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큰 틀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뭐 대개 보면 어느 당을 가릴 것 없이 극우 국자 뭐 이런 분들은 내 생각만 옳고 나머지 생각은 다 틀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뭘 평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당에서 우리 김정일 전 최고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진 않는 현재의 그런 상황인 거죠. 조금 더 크게 들리시기를 진짜 바라면서.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많이 응원을 해주고 네. 아, 그럼요. 아이. 예. 또 국민 보고 가셔야죠. 네, 어서 드십시오. 네, 국민 보고 저희도 먹겠습니다. 네, 삼구갈비 고기 듬뿍 국물 소갈비 찜입니다. 일단 갈비는 커야죠. 커야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왕갈비대 거기서 이제 옆에 딸려 있는 그 갈비살만큼 또 맛있는 살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푸짐한 부채살 그리고 스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삼구갈비 고기 듬뿍 국물 소갈비 찜이고요. 짭조름한 맛이 아마 밥과 함께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그런 반찬이 아닐까 싶은데 요게 이제 갈비대가 이제 가격이 좀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싸게 파는 데서는 그 마구리 부위라고 그래서 갈비대 옆에 있는 부위를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모양인데 요거는 그 마구리 부위가 아니고 진짜 갈비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그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또 프랜차이즈나 뭐 B2B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삼구갈비의 국물 소갈비찜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매콤하면서 예, 매콤해요. 칼칼함도 매콤하면서 있죠. 칼칼하고 예, 이게 특히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 네, 아주 음. 맛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다음에 밥도 좀 줘요. 진짜 밥도둑이에요. 진짜. 여기서 모든 네. 걸 해결하시려고. 와, 진짜 맛있어. 자, 이게 1kg 1.2kg이 한 팩인데 가격이 11,900원. 네. 현재 저희가 두 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5그릇 먹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 한 팩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드시기 적정한 양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당면 같은 걸 좀 살짝 삶아갖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당면도 같이 증정해 드립니다. 아, 당면도 같이 줍니까? 네. 네. 여기 양파는 원래 들어있던 건가요? 양파 왜냐면 이제 우리 제작진이 그런 것까지 할 제작진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예, 그러면 너무 양파는 부드러운데? 저희가 넣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왜냐면 진짜? 1kg 고기로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1kg 양파 고기로 이거 넣은 가득 거예요, 채우고 양파는 저희가 아, 넣습니다. 예, 양파를 넣었어요? 네. 제작진이? 애쓰시네. 제작진이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야? 그래요? 놀랍네. 여튼 이렇게 이제 취향에 맞게 파나 고추, 양파 같은 것들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구갈비가 워낙 요즘 인기가 좋아갖고 다른 채널들에서도 많이 광고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도 광고하고 있는데 잘 팔려요. 맛있어요. 저도 이거 많이 사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도. 그리고 진짜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딱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내 몸에 주는 또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 김정영 최고께서도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 더 드시고 예. 네, 뭐 즐겁습니다. 네. 아니 뭐 산뚝배기 원래 그 토론과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모르는 것 내용도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제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저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가 밝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는 이제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는 보는 거. 그죠? 네, 그런 것만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갈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예. 그래서 듣는 것 자체도 좀 힘들죠. 예. 지금. 그리고 A를 얘기하면은 일부러 B를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일부러 안 되게끔 만드는 약간의 좀 안 좋은 수법 같은데 네. 진짜 그렇게 가면 대화가 어렵죠, 사실은. 누구를 노리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뭐 많이 난 떠오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누구 많이 말하는지 떠오릅니다. 너무 예. 정확히 알겠네요. A를 물으면 늘 B를 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구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